할머니,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8살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에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당황하기는커녕 헛웃음을 치며 애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금자는 웃으려 애썼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정말 내가 왜 살아있는 걸까? 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금자의 상처를 알아주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오금자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눈을 뜹니다. 76세의 몸이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딸 선영의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 하지만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딸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한 집안이 금자를 맞이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금자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 손주 지훈 챙기기, 빨래, 청소, 그리고 가족들이 나가면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있어야 하는지 가끔 나도 모르겠더라. 금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한 물을 틀었겠지만 이제는 가습기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며 상을 차리는 동안 금자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던 시절이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딸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 선영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금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환영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 매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되자 하나둘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건 사위 김서구였어요. 55세인 김서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금자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인사도 간단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마치 금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잤는가? 금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도 김서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금자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에요. 금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벌써 몇 번째 무시인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어서 선영이 일어났어요. 48세의 선영은 여전히 바쁜 직장인이었습니다. 금자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른이 된 딸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침상 차려주셔서. 선영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금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8살 손주 지훈이 일어났어요.
금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요즘 지우는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보다는 화면 속 세상이 더 재미있는 모양이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졌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자. 응. 지훈은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손주의 밥그릇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줬지만 지훈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좋아할 만한 반찬을 골라서 올려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선영의 시어머니인 김서구의 어머니도 나타났습니다. 금자보다 한 살 많은 77세였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 행세를 했어요. 금자를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같은 처지인데도 왜 이렇게 대하는지 금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반찬이 짜네요. 몸에 안 좋은데. 시어머니의 말에 금자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반찬이 아니라 선영이 사온 반찬이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문제예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금자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답하면 또 다른 잔소리가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참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씩 나가자 금자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금자가 집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금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물을 조금씩만 틀어가며 설거지를 하다 보니 시간이 2배로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금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신세를 지는 짐인가? 매일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활기차 보였지만 자신은 그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시장도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조차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금자는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만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지훈이 좋아할 만한 과자도 사두고 우유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훈아, 간식 먹고 가. 나중에요, 할머니. 지훈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를 했어요. 금자는 가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대답만 했습니다. 마치 금자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을까요?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적어도 혼자 살 때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순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를까? 금자는 희망을 품어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금자는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맴돌던 생각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금자는 한숨을 내쉬며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도 자꾸만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 자신이 정말 이 집에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족들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지훈이 학교에 일찍 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금자는 손주를 위해 특별히 계란말이도 해주고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지훈아, 얼른 먹어. 학교 늦겠다. 선영이 바쁘게 지훈을 재촉했지만 지훈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금자는 손주의 밥그릇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줬어. 내가 좋아하잖아. 응. 지훈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계란말이는 한 젓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채 김치찌개만 대충 먹었습니다. 금자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금자가 지훈에게 물을 따라주려다가 실수로 컵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물이 식탁으로 쏟아지면서 지훈의 교복 소매가 젖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지훈아. 금자는 급하게 행주를 가져와 물을 닦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 할머니가 조심하지 못해서. 금자가 사과하려는 순간 지훈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금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행주를 떨어뜨렸어요. 8살 손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금자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선영이 깜짝 놀라 아이를 나무랐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은 이미 공중에 던져진 후였고 금자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애가 뭘 알아서 그래, 엄마. 아침부터 예민하게 왜 그래. 선영의 반응은 더욱 금자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당황하긴커녕 헛웃음을 치며 넘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훈의 말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지훈이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애들이 다 그렇잖아. 하지만 금자에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이 집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평소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닐까요? 할머니. 지훈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금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웃으려고 애썼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금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이 들을까 봐서요.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지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짐만 되고 있는데. 밖에서는 가족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지훈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 김서구가 신발을 신는 소리. 아무도 금자가 방에서 무너져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나간 모양이었어요. 금자는 그제야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물자국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살아있는 걸까? 금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물자국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이제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자랐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정말 지훈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똑딱, 똑딱.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자신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가 되어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자가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인사를 했지만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아침에 했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지훈은 잠시 금자를 바라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깨달았어요. 지훈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침에 한 말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가 싫어진 걸까요? 저녁이 되어 선영이 퇴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자가 저녁을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금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영은 그런 금자를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금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금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선영과 김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러면 지훈이는 학원에서 저녁 먹이고 올게. 엄마, 내일 김치 좀 담가주세요. 떨어져 가니까. 평상시 같으면 금자도 대화에 끼어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금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반응도요. 딸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슬펐어요. 정말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할까? 금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편해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지겠지만 신경 쓸 일도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금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지훈의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지훈의 그 말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그동안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평소처럼 가사일은 했지만 가족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금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8살 손주의 말에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창피했고요. 그날 오후 금자는 우연히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박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선영 때문에 택배가 매일 왔어요. 보통은 택배 기사가 가져가는 빈 박스들이었는데 오늘은 몇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버리기엔 아깝네. 금자는 박스들을 들여다봤어요. 크기도 다양하고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 순간부터 금자는 조용히 박스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나 김서구가 없을 때 몰래 박스들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어요. 크고 작은 박스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금자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넣어야 하지? 금자는 첫 번째 박스를 열며 고민했어요. 76년을 살면서 쌓인 것들 중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요즘은 선영이 사다 주는 옷만 입었거든요. 가장 먼저 박스에 넣은 건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시계 하나, 안경,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이 쓰던 낡은 지갑도 있었어요. 아직도 그분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보고 싶어요. 금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냥 참고 살아라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그분은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두 번째 박스에는 자신의 앨범을 넣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부터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까지. 특히 선영이 어릴 때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우리 선영이 정말 예쁘게 자랐는데. 사진 속 선영은 금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의 지훈보다도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선영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요. 세 번째 박스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들을 넣었습니다. 손뜨개로 짠 스웨터들, 직접 담근 김치통, 그리고 예전에 선영을 위해 만들었던 반찬통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가족들이 맛있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박스를 정리하면서 금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온 76년. 그런데 정작 자신만의 것은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것뿐인가? 금자는 박스들을 바라보며 씁쓸해졌어요. 세 개의 박스에 자신의 76년이 다 들어간다니. 그것도 대부분 추억뿐이고 실제로 가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선영은 방 한편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정리요? 갑자기 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금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정리도 해야지.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선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금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관심을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찮아. 그냥 오래된 것들 정리하는 거야.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금자는 딸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이건 자신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영은 조금 더 머뭇거리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바쁘긴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서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구가 박스들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이 뭔가 귀띔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뭘 정리하시는 거예요? 김서구의 질문에 금자는 당황했어요. 사위가 직접 물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냥 오래된 것들. 혹시? 김서구가 선영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금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글쎄, 금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 집을 떠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인지. 이참에 김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여기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기 어렵잖아요. 김서구의 말에 선영은 놀란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양원이요? 금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곳들이 많아요. 또래분들도 계시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서구는 마치 금자를 위한 일인 것처럼 말했지만 금자는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자신이 불편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금자는 박스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박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서둘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박스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금자는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선영이 어릴 때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금자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박스 정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의 방 한편에는 이제 5개의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궁금해했지만 이제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후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제가 일찍 들어와서 저녁 해드릴게요. 선영이 출근하며 말했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선영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금자는 딸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어요. 혹시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금자는 평소처럼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텔레비전 대신 진지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아, 엄마가 말이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금자는 용기를 내어 딸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왜요, 엄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
금자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지우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선영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해 본 거야. 금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온 결과였습니다. 엄마, 고향이라고 해도 집이 없잖아요. 선영의 말에 금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으니까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전세라도 얻어서. 무슨 돈으로요?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 김서구가 현실적인 문제를 들먹였어요. 금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집 엄마 명의 아니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바로 재훈이 형 이름으로 돌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재훈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잠시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집 내가 살던 집이야. 내가 일해서 낸 전세금으로 산 거야. 금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그 집이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재훈이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 몇 년째 연락도 없잖아. 금자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재훈은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가끔 명절에 안부 문자 정도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연락해봐. 지금 당장. 금자가 다그치자 선영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훈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예요? 저 선영이에요. 네, 엄마가. 잠깐만요. 다행히 재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선영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재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하는데? 금자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선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해요. 사업이 안 되어서. 뭐가 어려워? 내 집인데. 금자는 분통이 터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이미 법적으로는 재훈의 집이었습니다. 명예 변경할 때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이기도 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금자는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그 집이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없다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김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양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요양원은 싫다. 금자의 거부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요양원에 가는 건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현실적으로 내가 76년을 살면서 현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해? 금자의 반발에 김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는 그럼 어쩌자는 거냐는 뜻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한 줄 몰랐거든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야말로 맨손이었습니다. 재훈아, 너까지 엄마를 버리는 거니? 금자는 중얼거리며 재훈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멀어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박스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갈 곳은 없지만 여기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그때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피하던 지훈이 먼저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지훈이 했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어디 가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린아이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갈 거야. 어디로요? 모르겠어. 어디든.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화났어요? 제가 그런 말해서? 그제야 금자는 지훈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넌 어린아이니까 모를 거야. 저는 할머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금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니?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서요. 할머니한테 화난 게 아니라. 지훈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8살 아이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금자는 지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거라고. 어쩌면 자신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결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재훈과의 통화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그동안 박스 정리를 마저 마쳤어요. 6개의 박스에 자신의 76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살았는데 이것뿐이라니 씁쓸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선영이 부르는 소리에 금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제 밤부터 심장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이려니 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에는 금자에게 관심도 없던 사위가 먼저 말을 거니 신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금자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이듯 아팠고 숨쉬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금자는 계속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학교에 가고 선영과 김서구가 출근한 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금자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증이 확 심해지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려왔어요. 아, 아파. 금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심장이? 금자는 공포를 느꼈어요. 심장마비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노인들 말이에요.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금자는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금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금자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금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금자가 쓰러진 걸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금자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지훈이 당황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8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119, 119. 지훈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응급 전화를 알고 있었나 봐요. 금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어린 손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금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지만 구급대원의 말은 들을 수 있었어요. 혈압이 많이 높네요. 심전도도 이상해 보이고 보호자가 아이뿐인가요? 어른은 연락이 안 되나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엄마는 회사에 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금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병원에 도착해서도 금자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여러 검사를 받고 링거를 맞고 그 사이 연락을 받은 선영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금자는 딸의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왜 혼자 참으셨어요? 아프면 연락하셨어야죠.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금자는 딸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또 딸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거든요. 의사가 와서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도 받으시고. 의사의 말에 금자는 걱정이 되었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신에게는 별다른 적금도 없었거든요. 선영아, 돈은? 걱정 마세요, 엄마. 보험도 있고. 선영이 다독여줬지만 금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었으니까요. 입원실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 봐요?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자식들이 다 멀리 살아서.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거의 혼자라고 했어요. 금자는 자신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바쁘다는 문자만 보냈고 김서구와 지우는 소식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오네요? 간병인이 물어봤지만 금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가족들이 바쁘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금자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편해했을까요? 선영이 어릴 적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렸지. 금자는 4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선영이 7살 때였습니다. 개울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걸 금자가 구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만 구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 쌀을 팔았고, 그래서 너 대학은 못 보냈지. 그게 내 죄니. 그때도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집에 있던 쌀을 다 팔고 빚도 졌습니다. 그 때문에 선영을 대학에 보내지 못했어요.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영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금자는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어졌거든요.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남기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선영아, 엄마가 너에게.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원망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사실 두 감정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결국 금자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찾는 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난 한때 누구의 전부였다는 걸 잊지 말아다오. 금자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지요. 병원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홀로 그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 더 살아야 할까요? 금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가슴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금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김치 언제 담그실 거예요? 사먹는 김치는 맛이 없어서. 퇴원 다음 날부터 선영은 집안일을 재촉했어요. 금자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몸이 좀 더 나아지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너무 오래 쉬시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선영의 말에 금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은 집안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자가 퇴원한 다음 날부터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전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계실 때 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이번처럼 지훈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김서구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금자는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병원에서 쓴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퇴원할 때 가방에 넣어온 편지였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금자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 편지를 남겨두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찢어버릴 것인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금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들은 점점 자신을 귀찮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선영이 물어봤지만 금자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 다 받으셨잖아요. 별 이상 없다고 했으면서요. 선영은 어머니의 우울함을 단순히 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금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쓴 편지의 내용을 더 추가하기로 한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내 인생은 누구의 엄마로 끝났지만
그게 참 행복했다. 금자는 편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추가했어요. 선영이 어릴 때의 추억들, 자신이 딸을 위해 했던 희생들, 그리고 지금의 서운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니 엄마가 뛰어들어서 구했지. 그때 병원비 때문에 집에 있던 쌀을 다 팔았어. 그래서 너를 대학에 못 보낸 게 아직도 미안해. 하지만 지금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편지를 쓰면서 금자는 눈물이 났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적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엄마도 사람이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특히 지훈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금자는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영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선영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선영은 편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내 인생은 누구의 엄마로 끝났지만 그게 참 행복했다. 편지를 계속 읽어가면서 선영은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셨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니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선영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것도 그 후에 병원비 때문에 고생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 이 부분에서 선영은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지훈이 할머니에게 했던 그 말, 그리고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마치 유서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뭔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선영은 급히 거실로 나갔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아니고 부엌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또 어디 가신 건 아닐까요? 지훈아, 할머니 어디 계시는지 알아? 아까 마트 간다고 하셨어요. 선영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금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장보기를 마친 비닐봉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마트 다녀왔어. 선영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편지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몸은 괜찮아. 마음은요? 금자는 딸의 질문에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요? 마음도 괜찮아. 하지만 선영은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통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제가 엄마를 소홀히 대한 적이 있나요? 금자는 딸의 말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편지를 본 건 아닐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금자는 딸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금자는 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선영은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편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하고 계셨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일찍 들어올 테니까 쉬세요. 선영이 출근하며 말했을 때 금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배려를 했나 싶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선영의 태도 변화에 금자는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관심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금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자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김서구님 택배입니다. 네, 여기 놓고 가세요. 택배를 받고 나서 금자는 빈 박스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모아뒀던 박스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박스들은 아직도 자신의 방에 쌓여 있었어요. 그 박스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금자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박스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6개의 박스에 자신의 76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이 박스들이 자신의 전부가 되겠지요. 저녁이 되어 선영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녁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미 다 해놨어. 그래도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선영의 변화된 모습에 김서구도 의아해했어요. 평소에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녁 식사 후 선영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인사드려. 네. 지훈은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잖아.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선영의 말에 지훈은 그때의 일을 떠올렸어요. 물을 쏟았을 때 화가 나서 했던 말. 사실 지훈도 그 말을 한 후에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훈이 금자에게 다가갔어요. 금자는 손주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때 나쁜 말해서 죄송해요. 지훈의 사과에 금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좋은 것만 해주셨는데 지훈의 말에 금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선영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쌓여있는 박스들을 발견했어요. 이 박스들은 뭐예요? 아, 그냥 정리하려고. 정리요? 혹시? 선영은 어머니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진짜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금자는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엄마.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엄마를 많이 소홀히 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선영의 말에 금자는 딸이 뭔가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선영아. 너도 바쁘잖아. 바쁘다고 해서 엄마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선영은 편지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엄마, 혹시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집에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선영의 말에 금자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는 요양원을 보내려고만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 저희가 더 신경 써드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금자는 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며칠 지나면 또 예전과 같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선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편지 봤어요. 금자는 딸의 말에 얼굴이 하얘졌어요. 편지를 봤다고요? 그럼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편지, 엄마가 쓰신 편지, 제 이름으로 된 편지요. 금자는 당황했어요. 아직 그 편지를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발견되다니.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선영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자 금자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이제 됐어, 선영아.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선영은 갑자기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집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이 오빠한테 연락해서 집 명의를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렸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이것도. 선영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지훈이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지훈의 편지를 읽은 금자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엄마. 선영이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금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고마워, 선영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방 한편에 쌓여있던 박스들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떠날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금자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공원 다녀올까요? 괜찮아. 너도 쉬어야지. 아니에요.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선영의 변화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금자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마음이 정말로 바뀐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던 대화가 이제는 진짜 소통이 되었어요. 김서구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고 가끔은 먼저 인사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혈압약은 잘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금자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적어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으니까요. 요양원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나 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부터 찾았고 숙제도 할머니 옆에서 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글쎄, 할머니도 요즘 수학은 어려워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지훈의 말에 금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손주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거든요. 스마트폰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지훈의 모습에 금자는 매일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네. 할머니 이야기를 써서 1등 했어요. 지훈이 쓴 글의 제목은 우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써놓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도 맛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제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에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후회해요. 이제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읽는 금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상도 받았어요. 그날은 온 가족이 지훈의 수상을 축하했어요. 선영은 맛있는 음식을 사왔고 김서구도 지훈을 칭찬해줬습니다. 지훈아,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 이야기를 쓴 게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 달 후, 금자의 7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엄마, 생일 파티예요. 선영이 신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생일이 뭐 중요해. 아니에요. 엄마 생일이 제일 중요해요. 선영은 정말로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금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요리를 잘하지 않던 선영이 직접 미역국까지 끓였어요. 생일 당일 뜻밖에도 재훈이 나타났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재훈아. 금자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사업 정리하느라. 재훈은 어머니께 선물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건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재훈이 꺼낸 통장에는 제법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사업하면서 번 돈이에요. 엄마께 드리려고 모았어요. 재훈아, 고마워. 제가 더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금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촛불 불어보세요. 지훈이 77개의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소원 빌고 불어보세요. 금자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따뜻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후, 촛불을 불고 나니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금자는 행복했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금자는 방에서 예전에 정리했던 박스들을 다시 열어봤어요. 자신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끝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였던 것 같아요. 금자는 서랍에서 예전에 썼던 편지를 꺼냈어요. 선영에게 보냈던 그 편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다시 편지를 쓴다. 이번에는 슬픈 편지가 아니라 고마운 편지야. 너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지훈이도 고맙고 재훈이도 고마워. 이제 엄마는 정말 행복해. 편지를 쓰면서 금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입학식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네.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입학식 날 금자는 지훈과 함께 학교에 갔어요. 지훈은 정말로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친구들도 금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이야기 맨날 해요. 할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금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니.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 끝이 온다 해도 사랑은 한 번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난 오늘도 살아있다. 이제 금자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금자는 생각했어요. 77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봄이 왔다고. 그리고 이 봄은 계속될 거라고. 거실에서 선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숙제를 하며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서구도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을 보며 금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입학식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금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전부였습니다. 금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로 말이에요.